이번에 애나 소로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나 소로킨은 수백억 재산을 가진 유력 가문의 상속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그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해서 또 관심을 끈 그런 인물입니다. 대략 스토리를 보면 2013년에 뉴욕 사교계에 돈 많은 상속녀, 게다가 나이도 20대 중반이었다고 하죠. 뭐 그렇게 빼어난 미인은 아닌 것 같은데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는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쓰고 그런 사람이 흔히 나가서 인기를 얻고 할 수 있는 무대가 당연히 또 비슷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뉴욕의 패션계, 예술계 이런 데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명품을 사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호화 여행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 유력 가문의 상속녀다. 그냥 그것만으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보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돈을 주위에서 대준 것이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이게 좀 색다른 것은 보통은 온라인에서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실제 생활하고 다르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또 그런 뭐 비슷하게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한 게 무려 4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었다 싶은 것이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대출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자본이 많이 필요한 그런 거창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그러니 뭐 이 사람은 명실공히 이 사람하고 돈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그 돈에 대해서 확인을 받죠. 또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다. 이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2013년에 이제 나타났다 그랬죠. 2017년 10월에 절도도 한 모양이죠. 절도와 사기 이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은 30살이 됐다고 하죠. 여자 20살, 여자 20대.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것도 아니고 상속녀라는 거. 그리고 그게 다 사기. 그런데 그 많은 뉴욕 사교계에서 이게 그냥 프리패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유난히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인가? 가령 이 여성이 미모까지 뛰어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연쇄살인범이 좀 외모가 출중했다. 그랬더니 뭐 여성들이 숨겨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도대체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기가 막힌 범죄 스토리, 이거를 이제 친구가 책으로 썼고, 여기서도 이게 잘 팔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석방해서 독일로 추방을 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러한 스토리, 사실은 그 범죄의 행적들이 되겠죠. 이거를 넷플릭스에 팔고 32만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을 때, 너무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을 때, 지금 뉴욕 사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겠습니까? 직접 피해자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사서 대중에게 팔겠다 하는 것이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희귀한, 이상한 이런 것들은 장사가 되더라.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사람답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을 위반한 거하고는 별개로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를 저지르는 것은 21세기에는 이제 괜찮은가? 용서하자는 건가? 사기죄가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세계에서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범죄 행위가 돈 주고 사볼 만큼 인기가 있는 이 법 밖의 세계는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이 법은 우리가, 그 범죄자가 아닌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니 그 법을 깨뜨린 사람이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다. 이번에 이 3억 6천만 원 감옥 갔다 오니까, 사기를 치고 나니까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농담처럼, 혹은 그런 영화도 있었죠. 기발한 범죄자. 그러나 그것은 사실 즐길 일은 아닙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인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범죄가 인기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화나 이 사람의 책이 나왔을 때 그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 도둑이 내 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바로 그 대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여서 그런가? 젊은 여자여서 그런가? 만일 그렇다면 아직 이 세상에 뉴욕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여자는 그저 생물이다. 피메일이다. 그럴 때 도덕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 그냥 젊은 여자면 된다. 그래서 이게 팔리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그런 야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의 사건으로 해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인류의 그 사고방식,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룬 것은 이 사람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이게 또 사람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답니다. 법정에 나갈 때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명품을 입고 법정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더라. 물론 가석방 받을 때는 반성한다고 얘기는 했다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 대단한 사기꾼의 말이죠. 그 사람은 아마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을 바꿔버릴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나를 백만장자로 여겼을 뿐이지 내가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 돈 많은 유력 집안의 상속녀라고 알려졌을까? 아무튼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변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미안하지 않다. 뜻밖이죠. 만약에 내가 죄책감을 갖는다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자기는 자기가 백만장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멋대로 믿었다. 그러니 내가 미안할 이유가 없다. 만일 내가 이것을 미안해한다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바닥을 보고 있다.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룹이, 팬덤이 형성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야 사람마다 제각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더라도 이러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우리는 그렇죠. 남의 마음을 알 리가 없으면서도 남도 나 정도는 되겠거니 내가 이럴 때 미안하면 저 사람도 미안할 것이고 내가 이럴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면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사실 근거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보고 그래라 하고 요구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원이 그칠 리는 없겠죠. 어째서 사람들이 당신을 백만장자로 여겼겠느냐? 당신이 백만장자로 보이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당신이 백만장자로 여겨짐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거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책임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주 특이한 인간형,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특이한 인간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사람은 꼭 옳은 것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거짓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문재인 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이거는 안 된다 했던 것을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괜찮은 거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일은 항상 옳다. 만일 그들이 하는 일이 법에 저촉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 법이 틀린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무슨 특별법 위반을 했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바로 뒤에 따라가던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된다 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 부끄러움 없이 주장을 하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는 일은 항상 옳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럴지도 모르죠. 평화와 공정과 이런 어떤 큰 뜻을 위한 것이다. 국민은 모르고 우리 이 엘리트 그룹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옳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죄책감도 없다. 큰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 여자 사기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안하지 않다. 우리가 책임을 느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게 되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 마침 또 명절에 가족들을 못 만나게 했죠. 만일 그것이 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문재인 씨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책임질 마음도 없습니다. 이낙연 씨, 정세균 씨, 도끼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국민을 보호한다. 이 코로나19 행정 잘못했죠. 그거 잘못해가지고 가족의 장례식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당장 그들의 그 잘못된 조치가 아니었다면 그보다는 나았을. 그래서 전체 국민의 수명을 야금야금 깎아내린 것이 이 어리석은 삼류정부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문재인 씨가 갖고 온 거 아니죠. 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뭐 가족들이 5명 모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시적인 미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야기랍니까? 그거 행정규제로 막았죠. 책임지십시오. 어디 모든 지자체장들, 문재인 씨의 그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 그 생명을 다 내놔서 5,100만의 수명이 줄어든 거로 한번 그걸로 바꿔봅시다. 터무니없는 짓들을 했죠.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뭐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재인 씨 자신과 문재인 민주당 그쪽에서 딴 거 그만두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도 안 했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수사해서 뭐 그 사건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낫다. 그 사람들은 나쁘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두지만 문재인 민주당이 상대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만만하게 이건 적폐다 하고 빨간칠을 해놓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결한 국민들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왜 문재인 민주당은 법을 어기고도 우리는 예외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냥 법의 문제, 권력기관의 암투, 권력남용 이게 아니고 우리 어차피 문재인 씨가 지금 1년을 살면 우리 국민도 다 1년을 삽니다.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재인 민주당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빼내줍니다. 문재인 민주당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남들 다 줄을 서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건너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험관이 거짓말도 해줍니다. 이러면 지금은 그게 이익인 것 같죠. 그러나 전 국민,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죠. 앞으로 문재인 씨, 지금 뭐 이낙연 씨, 이재명 씨, 뭐 정세균 씨 이런 분들 앞으로 40년 후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40년 후에 살아갈 그런 이 나라의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보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가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쓰면 그게 낫다. 어느 날 돈보따리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나라 망하는 일이죠. 국민이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징역 10년, 30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나라가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이 권력에 빌붙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표 안 찍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는 그저 주먹으로 칼로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거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이익이다. 그렇게 되면 지옥입니다. 그거는 교육으로 될 수 있는 선을 넘을 뿐 아니라 형벌로 될 수 있는 선도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시궁창에 처박히는 겁니다. 내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문재인 민주당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욕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시궁창에 처박히고 복수를 받는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이 가짜 상속녀, 이 사람이 멀쩡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미국 뉴욕 법원이 son of Sam이라는 법률을 적용했다. son은 아들, 그러니까 샘의 아들. 그러면 대충 알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거, 그거를 금지한다. 이제 이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이 사람 때문에 피해 볼 수 없는 어떤 은행에 갚는다든지 하는 그런 데는 쓸 수 있는데 본인의 처분권, 이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다행히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리마연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이 내로남불의 허상.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조국 씨가 그렇게 그 얼굴이 잘났습니까? 잘나면 뭐합니까? 남의 남편인데, 남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그 감각도 참 묘합니다.
사람은 인성이 뛰어난 사람일 때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나는 조국 씨를 보면은 그의 성격이 보입니다.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요즘 유행이 그런 모양입니다. 좀 부족한 듯, 앙칼진 듯한 이런 게 요즘에는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파워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분석 보고서 이제 1, 2, 3권 그리고 4권까지 4권은 이제 곧 나옵니다. 1, 2, 3권은 조선일보와 함께 서울 지역에 배포가 됐고 또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4편은 문재인 민주당의 대단한 어떤 포부, 대의를 위한 과업, 그것의 절정판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이제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이런 자료들을 만약에 보다가 좀 빠르다 하면 멈춰 세워놓고 보더라도 반복해서 좀 보십시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나 그렇죠. 진실되고 쓸모 있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죠. 물론 좋아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에 쓸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분석 보고서 1, 2, 3권을 숙지해야 합니다. 올 1년 또 다음 해, 그게 안 되면 4년 후, 5년 후까지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것은 틀렸고 당신들은 특별히 치외법권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하다 안 되면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를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리걸마인드 도서까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지력이 많이 떨어졌다. 계속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원만하게, 그리고 논리작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옳은 판단을 하는 경험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차단되어 있죠. 더구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자기가 실력도 없는 주제에 사람을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머리는 쓰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좋은 글, 논리적인 것들, 지혜로운 말들을 접할 기회가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들볶으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뭐 책을 이렇게 통째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 그 책들도 일과표 적듯이 해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훨씬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력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